닐레스님 아들이 주식 투자로 힘들어하는데 도움을 줘야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고민이라는 내용입니다. 주식 투자요. 참 뭐 주식만 있겠습니까? 코인도 있고 뭐 지금 이번에 아파트 그 매덕시 떨어진 것도 올랐다 떨어져도 사람이 그 통증이 우라병이 갑자기 뭐 아니 원래 몇 억에 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2배 올랐으니까 근데 3억이 떨어졌다 그것도 사람이 화병이 생긴다고는 들었습니다. 제가 겪어본 일은 아니니까 저는 아파트가 없습니다만은 새로 삽니다만은 네 사람은요 옛날 생각은 못하고 5억에 사서 10억 올랐으면 10억이 내 돈 같아요. 근데 3억이 빠졌다 그 고통을 되게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코로나 때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. 그게 이제 창업하고 하라고 쓰라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젊은이들이 급짠돌이가 되고 이렇게 막 하루에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쓸까 뭐 어디를 걸어서 그냥 이렇게 버스로 가야 될 길을 웬만한 길 예전 같으면 그 버스 탔는데 걸어 다니고 돈을 아꼈다 뭐 오늘은 집에서 집밥을 뭐 도시락을 싸가서 직장에서 이렇게 아껴서 먹었다 얼마를 절약했다 커피 예전 세 잔 네 잔 먹던 거 스벅에서 먹던 거 더 아껴서 이렇게 그냥 자판기 커피를 대체했다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여러분도 예전보다는 더 아끼시죠. 아무래도 불경기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현금이 있는 분들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그 대출 받아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비웃고 했겠죠. 언제까지 너 현금만 들고 있으려고 그래? 봐 이렇게 대출을 끌어다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현대인들은 돈을 불려가는 거야. 되게 어리석다라고 비웃고 하긴 했겠습니다. 예.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, 그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렇지만은 지금은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 은행에 맡기고 이자 4% 5%막 많은 데는 6%까지 지금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또 네, 그때 비웃었던 분들이 또 지금은 막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돌고 도는데 꼭 닐레스님 얘기만 또 드리자 아드님 얘기만 꼭 드리는 건 아니라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. 위험도 부담해야 되고 근데 어린 친구들이 처음 겪어보는 하락장이고 그러잖아요. 상승만 처음. 예. 그게 늘 주식에 투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알잖아요.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고 그게 또 주식이다. 그리고 상승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골랐냐, 상장 폐지될 종목을 골랐냐 이런 것 따라서 천지 차이잖아요. 될 수 있으면 안정된 종목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아드님 어떻게 해놨는지도 모르겠고 예. 참 그게 딱 달라요. 막 신라젠 그런 데 투자해놨으면 막 그렇잖아요.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? 제 주변 지인들도 투자 많이 합니다. 또 신라젠 했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요. 막 예. 그러니까 그때 저도 뭐 이루어줄 말이 없어요. 한동안 못 봅니다. 그냥 좀 사라져요. 이렇게 누구 사람 만나기도 꺼려하고 좀 숨기도 하고 성공했을 때는 막 기세 등등하죠. 투자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되게 좀 비웃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성공하겠어.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가는 사람을 되게 좀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이 자본주의가 그렇습니다. 금융이 발달됐다는 게 되게 이런 걸 부작용을 낳습니다. 그래서 피땀 흘려 돌아가는 사람을 되게 좀 조롱하기도 하고요. 그런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부모님이 좀 개입할 때는 개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걸 그 판단을 릴렉스님이 자녀분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와주셔야 손을 내밀 때 또 혼자 본인이 투자한 거니까 본인이 이겨내야 될 때는 좀 지켜봐줄 그래야 또 다음에 할 때 또 이번 했다고 또 다음에 안 하란 법이 있습니까? 무조건 말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뭐 오히려 더 어떤 어르신들은 통장을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학습을 시키더라고요. 한 600만 원 넣어가지고 어린 자녀한테 오히려 나 모르게 나중에 직장 취직해서 돈 좀 벌다가 사고 치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100만 원이고 200만 원 넣어줘가지고 돈을 싹 날려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.
일찍부터 알아버리면은 네가 나중에 직장인이 돼서 돈을 모았을 때 그걸 한 방에 날리지 않고 오히려 주식장의 위험성이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더 빨리 접하게 하겠다.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수기도 하고요. 예. 그분도 본인이 겪어보니까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? 예.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자녀가 좀 안전하게 이렇게 투자의 위험성도 알아가면서 이렇게 그 본인 자산을 굴릴까?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나 모르게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주변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나도 뭐 안 하면 소외될 것 같고 해서 뛰어들어서 이렇게 손해보는 것보다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. 예. 참고로 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게 꼭 나쁠까? 나중에 나 모르게 그냥 이제 막 연봉 한 1, 2천, 2, 3천 되니까 막 주변에서 막 투자하고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하다가 상승 하락을 겪으면서 막 그 쓴맛 단맛 다 보면서 이렇게 되게 막 그러다가 또 돈을 또 꼬라박다 보니까 또 놓고 하다가 이렇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자살로 끝나는 경우도 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 지금 뭐 한마디로 뭐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. 뭐라고. 예, 양해해 주세요. 양해. 그 말을 제가 누구는 지금도 뭐 부동산으로 뭐 재미를 보고 있을 거고 뭐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 투자가 나쁜 거냐 뭐 이렇게 뭐 그 자본이 시장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고. 예.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드님이 손을 내밀 때는 좀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해놨냐를 좀 내가 들여다봐도 되겠느냐 할 때 아들한테 좀 이렇게 나무라지만 마시고 상황을 좀 들여다보세요. 제가 옆에 아드님 곁에 있지 않으니까 그건 부모님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예.